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수정 명령어입니다. 수정 명령어는 크게 move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move는 이동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rotat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회전이고요. 그 다음 scale, 얘는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rase, 삭제 기능이죠. 모든 명령어들은 이렇게 4개를 기준으로 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를 기준으로 해서 명령어들이 쭉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move에 관련된 명령어로 cop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 기능이죠. move copy가 명령어가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array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배열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mirror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대칭입니다. 이거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offset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offset 잘 쓰고 있죠? 자, rotate는 그냥 rotate 하나밖에 없고요. scale에는 stretch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늘리기라는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lengthen, 얘는 크기란 뜻이고요. 이거와 비슷한 명령어가 extend, 연장 기능이었죠. 트림하고 extend하고 같이 배웠습니다. 또 erase랑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트림, 자르기였죠. 이거하고 비슷한 명령어가 break입니다. 얘는 끊기. 그 다음 divide, 등분, measure, 얘는 분할. 그 다음 explode, 얘는 분해. 근데 얘하고 반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explode하고 반대되는 명령어가 join, 연결. 분해도 할 수 있으면 거꾸로 연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명령어들입니다. 수정 명령어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가장 기본적으로 move, rotate, scale, erase. erase는 이미 알고 있죠. 델키를 누르거나 혹은 지우개 버튼, 이 지우개 아이콘을 누르면 물체가 사라지는 기능. 가장 기본은 이렇게 4개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어떤 프로그램을 가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든 이렇게 4개를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이동하지? 어떻게 회전하지? 어떻게 크기를 조절하지? 어떻게 삭제하지? 이 4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move하고 copy는 한 끗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copy를 하게 되면 array가 일어나게 되고 array를 하게 되면 mirror도 하게 됩니다. 자, offset은 공부했으니까 넘어가요. stretch는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stretch는 늘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케일은 가로 세로를 똑같이 키우는 걸 말해요. 근데 stretch는 내가 원하는 방향 혹은 가로로만 혹은 세로로만 이렇게. length는 선분의 길이를 조절할 때 쓰는 명령어가 lengthen입니다. 이거 크기가 아니고 길이라고 바꾸면 되겠네요. 길이. extend는 연장이었죠. 그 다음에 erase는 삭제였습니다. 트림은 자르기, 브레이크 끊기. 트림과 브레이크는 똑같은 기능입니다. 디바이드는 등분하기, measure는 분할하기, explode 분해, join 연결. 즉 explode와 join은 완전히 반대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기능들입니다. move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사각형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사각형을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move입니다. 여기 써요, move. 지금부터 하는 명령어는 모두 modify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modify 탭을 눌러보시면 이 모든 게 다 수정에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그중 move가 여기 있습니다. 이동하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select object 선택합니다.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기준점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기준점 지정하고 세컨 포인트 혹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클릭해주면 바로 이동 끝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기준점 선택하고 기준점. 기준점이 어디 있는 게 편해요? 오브젝트와 함께 있는 게 기준점 잡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보세요. 기준점. 보세요. 기준점. 기준점이 어디 있는 게 편해요? 오브젝트의 오스냅 포인트로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 기준점은 최종 목적지를 계산하고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제가 라인을 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길 원해요. 이해되셨나요? 이 끝점에 얘의 중간점이 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누가 돼요? 바로 중간점이 되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 최종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각형의 중간이 선의 끝에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동해요? 얘가 이동하겠죠.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가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 중간점 이 끝점으로 이동. 맞나요? 네. 이동하기 끝점으로 이동.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동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보시죠. 자, 이번엔 카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move 아래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는 복제란 뜻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move랑 똑같습니다. 먼저 복제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기준점 선택하고 복제할 위치에다가 클릭. 그러면 복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카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자, 선택을 하고 엔터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array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열이란 뜻이에요. 클릭하면 enter number of item 몇 개를 복사할 거냐 이거죠. 제가 5개 복사할 겁니다. 엔터. 그러면 세컨드 포인트 5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5개입니다. 클릭. 그러면 복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array 기능이에요. array가 배열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물체를 복제하는 것. 이게 array입니다. 그러니까 카피에도 이와 같이 array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골뱅이 100만큼 90도 방향으로.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이 100mm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렉탱 골뱅이 50,30이라고 했습니다. 50에 30짜리. 카피 선택하고 array 5개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씩 딱 맞게 복제가 일어난 겁니다.
복제는 카피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이번에 과제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레이어를 하나 또는 두 개, 중심선 빨간색, 로드, 센터. 얘는 중심선인 거죠. 외형선 노란색, 컨티뉴어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은 0.3 줬고요. 그 다음 극좌표 추적기를 30도로 체크해 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X라인을 가지고 0도에 하나, 30도에 하나, 90도에 하나, 150도에 하나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 40,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 55. 속성을 보면 이렇게 중심선인 거죠. 이 가운데에 원이 들어가야 돼요. 서클 반지름 3.5 카피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으로 여기 교차점으로 여기 교차점으로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카피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각각 클릭을 해주면 네, 금방 그려지죠. 한번 해보실까요? 카피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에 모드 기능이 있어요. 이 모드를 누르면 싱글 모드와 멀티플 모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싱글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카피 딱 하면 명령어가 끝납니다. 싱글 모드는 딱 한 번만 복제하는 걸 싱글 모드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싱글 모드는 계속 적용이 이렇게 한 번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 모드를 멀티플로 바꿔 놓으셔야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대망의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배열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사하는 것을 어레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어레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개, 많은 개수를 복제하는 걸 어레이라고 하는데 어레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렉탱귤러 어레이, 즉 그 형상이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 또는 사각형 배열. 그 다음 전체 모양이 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경로대로 복제를 한다고 해서 패스 어레이 또는 경로 배열. 이렇게 세 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 골뱅이 50,30 어레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있어요. 어레이. 어레이가 3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어레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전체 모양이 사각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 전체 모양이 동그랗게 생깁니다. 원형으로 생긴다고 해서 폴라 어레이. 그 다음
패스 어레이는 지정한 경로, 길을 따라서 내가 지정한 형태대로 배열이 일어난다고 해서 패스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렉탱귤러 어레이부터 보죠. 일반적으로 커맨드에서 어레이를 쓰면 선택하고 나서 엔터 이렇게 어레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본을 사용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이것부터 지정해요. 렉탱귤러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바로 배열이 딱 나옵니다. 이때 리본을 보세요. 리본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리본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컬럼과 로우, 레벨. 레벨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이거 Z축 방향입니다. Z축 방향. 감이 안 와닿으시죠? 큐브 생각하시면 돼요. 큐브가 가로, 세로, 그 다음 높이로 나오죠? 네,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3D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컬럼의 개수, 로우의 개수.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컬럼은 이렇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맞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인가요? 그 다음 로우는 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컬럼의 개수를 줄여볼까요? 2개. 맞나요? 개수입니다. 개수. 5개. 그 다음 로우 10개. 이렇게 숫자로 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그립을 누르시면 그립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이용해서 혹은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이용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여기도 있습니다. between. 자, between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템의 시작하는 위치에서 그 다음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의 위치. 우리는 간격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간격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이템 끝에서 그 다음 아이템까지 여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간격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CAD는 아이템의 시작점에서부터 그 다음 아이템이 나오는 시작 위치까지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포함해야 돼요. 자, 제가 50에 30으로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between을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딱 붙는 거 맞습니까? 네. 시작점이 0이고 그 다음 위치가 50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우리가 생각하는 간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주게 되면 사이 간격이 20mm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50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져서 나옵니다. 20개 그러면 너무 많은가? 4개 12개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 인면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 Associative라는 옵션이 하나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Associative를 기억하셔야 돼요. Associative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연관성이라는 뜻입니다. 연관성, 연관, 배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Associative는 연관 배열입니다. 이 Associative가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단어 자체를 외워두셔야 돼요. Associative, 연관성, 연관 배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연관성이란 단어예요. 지금 배열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연관, 배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해치에 또 나와요. 그러면 연관, 해치. 치수에도 나옵니다. 연관, 치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해제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제된 상태에서 적용.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끝납니다. 배열이 끝나도 아이템들은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보시죠. 자, associative는 연관 배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associative가 켜지면 배열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서로 전부 연관성을 띠게 됩니다. 즉,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서로 다 연관성을 띠게 돼서 아이템과 아이템들끼리 다 묶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눌렀습니다.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한테 다 묶여 있습니다. 연관 배열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계속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열을 계속 수정하는 겁니다. 눌러놓으면 배열이 같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간격이라든지 혹은 배열의 개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수정해 가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연관 배열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에디트 소스라는 게 있어요. 또는 아이템을 바꾼다든지. 자, 에디트 소스를 제가 눌렀습니다. 자,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다시. 자, 에디트 소스. 제가 소스를 수정합니다. 제가 소스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세이브 체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열이 전부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 자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제해 놓은 거란 말이, 이게 이제 복제를 한 게 어레이인데 중간중간에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경우 이럴 때는 associative를 체크해 놓고 배열을 마무리하면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이템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체인지.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이 수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배열은 이렇게 안 돼요. 렉탱 골뱅이 50,30 어레이 렉탱귤러 associative를 껐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로 끝입니다. associative를 켜놓은 배열은 한 몸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아이템과 아이템들을 전부 인식을 합니다. 아이템과 아이템들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데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관 배열을 끄게 되면 이제 그런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어레이를 중간에 수정할 수 없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원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200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렉탱 똑같이 50,30 이동하기 중간점과 쿼드란트 점을 이렇게 일치시켰습니다. 일치시킨 거예요. 자, 어레이 혹은 원형 배열, 폴라 어레이를 쓰시면 됩니다. 원형 배열이에요. 선택하고 엔터. 원형 배열이니까 CAD가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센터 포인트. 네, 중심점 지정해 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레벨이 나와요. 이 레벨 3개는 무시. 아이템의 간격입니다. 뭐 12개. 그러면 이렇게 12개. between은 간격이 되겠죠. 이때 이 between은 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를 하는데
아니 6개 하는데 30도씩 이렇게요. 7개면은 180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로 제어도 가능하고 여기가 360도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6개씩 60도씩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배열을 폴라 어레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아까 우리가 봤던 과제물을 보도록 할까요? 센터 레이어 바꾸고요. X라인 0도, 30도, 90도, 60도,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자,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55. 자, 서클, 반지름 3.5, 서클, 반지름 6.5, 서클, 반지름 10.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입니다.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자, 크로즈 어레이. 다시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6개 크로즈 어레이. 그럼 금방금방 그려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계속해서 과제물들을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레이어를 바꾸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그 다음 다시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이 안쪽에 조그만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11이랍니다. X라인 호리젠탈로 교차점에 이렇게 딱 찍습니다. 요 위에 키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옵셋 26mm, 그 다음 옵셋 3mm. 자, 이 끝에 있는 선은 지우고요.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은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 구멍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트림으로. 나머진 필렛입니다. 반지름 0에 트림 모드고 멀티플.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자, 여기는 중심원입니다. 중심선이니까 이렇게 바꿨고요. 서클, 다이아메타 95.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3.5mm.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옵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트림으로 하나씩 선정리하고요. 필렛, 멀티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선정리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레이 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렇게 요것만 가지고 어레이 하셔도 돼요. 얘만 가지고 해도 되고 혹은 얘만 가지고 어레이 하셔도 되고 나머지 또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얘도 지우고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여기고요. 그럼 6개 금방 만들어지죠. 그 다음 옵셋 5mm. 자, 여기 지우고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반지름이죠. 시작 끝 반지름 22mm. 자, 똑같이 지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지정하고 엔터 트림으로 나머지 다 선정리하면 네, 선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한 장 넘겨 보실까요? 한 장 넘겨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레이를 사용합니다. 레이 0도 하나 60도 하나 300도 하나 이렇게는 중심선이고요.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속성을 맞춰주고요.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라인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필렛 반지름 2mm 멀티플 필렛 반지름 4mm 멀티플 그 다음 트림 어레이 폴라 어레이 엔터 중심점 잡고 아이템이 3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소시에이티브를 키우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필렛 반지름 30 그러면 금방 모델링이 끝나게 됩니다. 도면이 금방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다시 한 장 넘겨볼까요? 자, 레이어를 바꾸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다시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2 옵셋 5 나누기 2 트리미로 조금 지우고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손 모양 맞춰 놓고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하나씩 클릭하면 이렇게 금방 키움 모양 만들어집니다. 서클 자, 여기가 중간에 떨어져 있어서 중심 교차점이 안 잡히죠. 이럴 때는 화면을 좀 축소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점이 금방 잡힙니다. 인터섹트 그러면 화면이 잡혀요. 그 다음 반지름이 19 서클 반지름 65 그 다음 서클 아니다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지워도 되겠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으로 잠깐 선 정리한 다음 필렛 반지름 0 선 정리하시면 되겠고, 옵셋 30, 옵셋 20,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40인 원.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5mm, 필렛 반지름 19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수량 4개, 옵셋 11mm. 그러면 금방 다 그려지죠. 여지껏 우리가 그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어레이를 가지고 그리면 상당히 쉽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요가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번엔 패스 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패스 어레이는 조금 특별한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0mm짜리 그리고 300 이렇게 제가 300mm짜리를 이렇게 리을자로 그렸습니다. 선들이 지금 다 제각각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한 대 이을 겁니다. 여기 조인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제가 어떤 명령어라 그랬죠? 연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보시면 라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은 끝점이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점이 다 붙어 있어야만 조인이 가능합니다. 조인, 소스를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면 선이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선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선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조인, 그 다음 선택을 하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한 대 연결이 됩니다. 여기 필렛을 줄 건데요. 모서리에 필렛을 줄 건데 반지름 100mm짜리 필렛을 줄 겁니다. 필렛 반지름 100mm, 그 다음 폴리라인.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요. 얘는 중심선으로 제가 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얘를 좌우로 옵셋을 할 겁니다. 옵셋 20mm. 이렇게요. 그러면 한 번에 선들이 다 같이 20mm 옵셋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철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철길이나 아니면 컨베어 벨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공장에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렉탱 40, 20. 이거 너무 크다. 다시. 렉탱 40, 8mm. 선을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이랑 끝점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옵셋 2mm 그러면 이렇게 레일이 완성이 될 거고, 얘가 레일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얘가 이
빨간 선을 따라가면서 복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선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복제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길 찾기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패스입니다. 경로란 뜻이에요. 자,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 그러면 소스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 다음 패스 커브. 커브를 누르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쭉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비트윈은 간격입니다. 간격을 20mm 간격으로, 그러면 20mm당 한 개씩 해서 쭉 이렇게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10mm 그러면 10mm 단위로 복제가 일어날 거고, 50mm 그러면 50mm 간격으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날 겁니다. 비트윈은 간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메저멘트하고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저멘트가 제일 중요해요. 메주어는 뭐냐면 거리로 그 간격을 조절하는 걸 메주어라고 하고요. 디바이드는 똑같은 간격으로 조절하는 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주어가 지금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간격이 나온 겁니다. 디바이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템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40개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4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50개. 그런데 메주어로 바꾸면 이렇게 간격으로 나옵니다. 25mm 간격, 30mm 간격, 그 다음에 40mm 간격. 계속 차이가 안 나나? 네. 50mm 간격. 메주어를 쓰니까 끝에 이렇게 짜투리가 남아요. 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메주어는 거리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짜투리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바이드는 짜투리가 남지 않습니다. 얘가 바로 패스 어레이입니다. 패스 어레이는 어느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컨베어 벨트가 이송되어질 때, 그러니까 플랜트 설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보면 그 난간 동자 있죠. 난간 동자. 난간에 보면 그 위에 우리가 손잡이를 난간 두겹이라고 하고 그 밑에 난간 봉이 있죠. 이걸 난간 동자라고 부릅니다. 그 난간 동자 같은 경우 이렇게 패스 어레이를 하면 금방 난간 동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레이고요.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미러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미러에 대한 아이콘은 여기 있고요. 미러는 대칭입니다. 물체를 대칭해서 복사하는 걸 미러라고 합니다. 미러를 하기 위해서는 대칭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스케치북에다 물감을 짜고 스케치북을 절반 접죠. 그리고 딱 펼치면 양쪽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 스케치북을 절반 접었기 때문에 접힌 선이 나올 겁니다. 그걸 미러 라인 또는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을 잘 볼까요? 제가 이렇게 대칭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서클. 제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아니다. 자,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유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명령어인데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대칭을 할 겁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겠죠. 자, 미러라는 명령을 실행하죠. 미러. 그러면 그러니까 대칭 복사할 물체를 선택하라고 먼저 떠요.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다시 물어봅니다. First point of mirror line. 즉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러니까 이 선의 첫 번째 점인 거죠. 지정하는 순간 이렇게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CAD가 물어봅니다. Second point of mirror line. 두 번째 대칭선의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Erase source object. 얘가 원본입니다. 원본을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yes라고 눌러버리면 대칭 이동이 되는 거고 no라고 하는 건 대칭 복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일단 no. 대칭 복사된 거 맞나요? 자, 엘립스 서클 그러면 이렇게 나비 디자인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사람 손처럼 이런 곤충도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미러 선택하고요. 대각선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대칭에서 넘어가 버렸죠.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no. 그러면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제일 마지막 과제물 한번 볼까요? 이 과제물.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과제물. 우리 과제물 있으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과제물입니다. 먼저 레이어를 바꾸고 X라인 중심 점을 그립니다. 그 다음 서클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가운데 33.6이네요. 그 다음 여기가 요 사이각이 28도예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90도 빼기 28도 하니까 네, 62도네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극좌표 추적기를 체크합니다. 62도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반쪽이니까 레일을 씁니다. 교차점에서 62도 방향으로. 이해되시나요? 네. 60도도 나오지만 62도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다시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반지름이 38.4. 그 다음 서클. 자, 여기가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면을 조그맣게 합니다. 그러면 교차점이 이렇게 잡혀요. 반지름 6.4, 옵셋 6.4, 트림, 그 다음 속성 맞추기,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그러면 이제 필렛 하면 돼요.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그러면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이 아래쪽으로 45mm 내려가 있습니다. 옵셋 45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84mm, 옵셋 84mm,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교차점이 있는, 원이 있는 거죠. 반지름 5짜리 하나, 반지름 10짜리 하나. 라인, 이렇게 선이 절반만 그려주면 됩니다. 옵셋 38, 옵셋 4. 속성도 역시 맞춰주고요. 자, 여기 선 정리해야죠. 필렛, 여기는 0이니까 넘어가고, 여기는 필렛 반지름 2.4. 그래서 클릭하니까 선 정리 끝났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각도가 47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극좌표 추적기에서 얘 빼고 47도 추가. 자, 레이를 써도 좋고 X라인을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 중간점에서 47도 방향으로, 그 다음 옵셋 10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 이 사선과 이 원이 기준으로 이렇게 잘린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중간선이 있습니다. 이 중심선에서 45mm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45mm.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가 반지름 10mm입니다. 그러니까 필렛 반지름 10mm. 이렇게요.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이 꼭대기까지 106mm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106mm. 이렇게요.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이 선이 꼭대기고 오히려 중심선까지 10mm 내려야 돼요. 옵셋 10mm. 자, 속성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71mm 옵셋 하셔야 돼요. 옵셋 71mm. 이렇게요. 바로 여기에 원이 들어갑니다. 반지름 10mm짜리. 라인,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내리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사이 각도가 몇 도예요? 10도입니다. 그러니까 극좌표 추적기를 10도로 바꿉니다. 레이, 중심점에서 10도를 내리고 옵셋 10mm. 자, 아까 여기 TTR 10mm였습니다. 필렛 반지름 10mm. 그 다음 여기 이제 트림 하면 됩니다. 트림. 이러면 서클 반지름 5mm. 트림하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절반만 그린 거죠. 미러 선택하시고 엔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어렵게 막 양쪽 다 안 해도, 이쪽 계산 안 하셔도 금방 그러니까 대칭으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